자, 이게 연애로 보자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데 여기다 갖다가 자꾸 만나달라 뭐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어지고 대답도 좀 하고 그럴 때부터 살살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에까지도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 삼성 SDI 증설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 지수는 별로 좋지 않은데 종목들은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상신 EDP 이런 종목들도 10%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차분하게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증설을 했다. 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수혜 업종, 수혜 종목이 무엇인지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면 시장 흐름은 제가 어제장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때다? 물 탈 때 맞습니다. 추가 매수 내가 여태까지 물려가지고 완전히 주가가 뭐 20% 30% 박살나 있는 종목들 이제부터는 서서히 매수 들어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죠. 한 방에 매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매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 파동에 의해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3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물타기 할 때 물타기 방법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하고 역배열 과정들로 쭉쭉 투매가 나올 때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쌍바닥 잡는데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쌍바닥인지 아니면은 역헤든 숄더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21선에 갖다 붙여놓는 요 3번 구간서부터는 살살살 매수를 들어가는데 2번 3번 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방에 추가 매수 들어가고 물타기를 했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비율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거죠. 자, 이게 연애로 보자 이겁니다. 이 파동을 연애하는 밀당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삐졌어요. 나한테 완전히 삐져가지고 창 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데 여기다 갖다가 자꾸 만나달라 뭐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어지고 대답도 좀 하고 그럴 때부터 살살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급할 거 없다. 화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는 우리 천천히 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고 있죠. 바닥 한번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잡고 21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 수렴하는 구간들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바닥 한번 수렴 한번 잡고 나서 상방 쪽으로 아니면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데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여기서 봤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롭게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오늘 삼성 SDI 관련 증설 수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한 번씩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왔죠. 6시에 나왔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세계 최대 양극 소재 공장 캠7 준공을 했다. 전량 어디로 납품한다? 삼성 SDI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는 21일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캠7 준공식을 개최를 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캠7 공장은 에코프로 BM과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 삼성 SDI가 공동 출자했다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죠. 그래서 양극 소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 EM이 건립한 공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EM은 최근 준공한 캠7 공장에서
배터리 양극 소재를 생산을 하는데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 5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요 얼마 9만 톤의 배터리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세계의 탑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나오고 에코프로 BM 나오고 에코프로 EM 나오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요겁니다. 에코프로 뭐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가 지금 상장되어 있죠. 상장된 기업은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원래 했던 것은 에코프로 HN이라고 대기 환경, 그러니까 뭐 그 공기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에코프로가 그 미세먼지, 뭐 황사 테마로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이미 상장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뭘 갖고 있다? 에코프로 EM, 지금 기사에 나온 공장 증설을 한 에코프로 EM을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글로벌, 또 에코프로 글로벌이 이렇게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 법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요런 식의 증설을 통해서 시장 장악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삼성 SDI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뭐가 그 원통형이라든지 각형, 파우치형 중에서 뭐 각축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방향이 쏠리고 있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은 약간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뭐 각형을 쓰는 데도 있고요. 저거죠. BMW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형이나 파우치형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판매량 1위가 테슬라기 때문에 이 원통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낮은 제작비, 기술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전부 다 여러분들 AA 배터리, 그죠? 요런 것들을 충전해서 사용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요 규격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충전해서 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 이상의 개발 기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규격이 완전히 표준화돼 있고요. 표준화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제작비가 낮다라는 거죠. 커스터마이징이 완전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성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단점은 이게 이제 작습니다. 공간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터리 하나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붙인다는 거죠. 여러 개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공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공간들이 떨어져서 공간 효율성이 안 좋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요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는 각형이나 파우치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었는데 테슬라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를 본다면 제조사는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많습니다. 파나소닉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 SDI도 이제 들어가서 1, 2, 3위를 기록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의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6%밖에 안 됐습니다. 각형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형이 2등,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원통형이 1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생산에서 그 순위를 본다면 파나소닉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SKO는 어느 쪽입니까? 파우치형 쪽이죠. 그래서 요 세 기업들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밸류체인을 하나씩 볼 텐데 고객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이제 매칭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어디 자체 생산도 하지만요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미리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사업들도 하고 수주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이랑 일을 한다, 여기에 납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삼성 SDI는 어디입니까? BMW, 폭스바겐 합쳐서 70% 이쪽이 뭐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기업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포드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SKO는 뭐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밸류 체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요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테슬라 소재, 테슬라향 소재 기업들을 보시면은 양극재 쪽에서는 삼성 SDI와 LNF 얘네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LG 화학과 LG LNF가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일단은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음극재에 있어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SK 넥실리온 요것도 역시나 어디로 납품합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납품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첨보가 전해질을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삼성 SDI와 테슬라를 제가 엮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월 달에 나왔던 기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요 기사죠. 자, 삼성 SDI가 테슬라 차세대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내년부터 투자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다? 2022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에까지도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삼성 SDI가 테슬라 차세대 배터리 생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삼성 SDI가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테슬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를 얼마 4680 규격으로, 그러니까 지름이 앞자리가 지름이에요. 46mm, 그 다음에 높이는 80mm 원통형 배터리 이전 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4680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매출이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이제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4680으로는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테슬라가 요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삼성 SDI는 두 가지 버전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4680을 포함해서 높이를 다양한 형태로 조절한다. 이게 뭐예요? 요렇게 4680 지름은 똑같은데 이게 80mm가 아니라 조금 짧게 아니면 조금 길게 만들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 SDI가 계속해서 개발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천안에 구축되고 있는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시험 생산이라는 거예요. 파일럿 라인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4680 생산 기준으로는 1기가와트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10배 이상까지도 요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는 것들이 언제 나왔다?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기사와 연결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어떤 모종의 합의 아니면 모종의 약속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에코프로 비행과 함께 양극재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면요, 아까 이제 제가 4680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전까지는 어떤 배터리였냐? 굉장히 작았습니다. 요거죠. 1865. 그러니까 지름이 16mm, 높이가 6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배터리 크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커졌습니까? 21mm에 70mm로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80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뚱뚱해요. 그러니까 지름이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렇게 길이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뚱뚱한 모양의 원통형 배터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름을 늘리는 이유 자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름을 늘려서 요것을 붙이다 보면은요,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작게 지름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여기에 제가 아까 이제 공간 효율성 안 좋다고 그랬죠. 동그랗기 때문에 여기 뜨는 공간들이 누적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 때문에라도 또 용량 때문에라도 요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되는데 테슬라 그리고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바닥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쫙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요 이거를 모듈 형태로 만들어 갖고 바닥에 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특히 2차 전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는 것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CATL의 배터리 점유율은 엄청납니다. 34.8%가 됩니다.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 공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이 완전히 이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SK온, 삼성 SDI는 아주 미미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요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CATL이 뭐 3원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CATL, BYD, 그다음에 뭐 파나소닉은 뭐 NCM 쪽이고요.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 LFP라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합니다. 얘도 BYD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LFP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는 쥐약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LFP는 저가로 만들 수 있고 또 터지지 않는 안정성 때문에 채택을 하는데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방식이 LFP 인산철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 3원계 배터리 NCM이라든지 그죠? NCA라든지 NCM 요런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원통형 배터리 그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온 특히나 제일 그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삼성 SDI가 드라마틱하게 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 SDI는 요 3사 중에서 대충 보면은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SDI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기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성 SDI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뭐가 있다?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있습니다. 그리고 CNT 도전제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또 전고체 쪽이죠.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땡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CNT 도전제가 엄청나게 사용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동진 세미캠 나노 신소재가 여기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박은 롯데 알미늄 이렇게 되고요. 음극재 쪽에서는 한솔 케미칼입니다. 나노 신소재 여기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나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분리막은 역시 한솔 케미칼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해액, 전해질 요 첨가제는 후성도 있지만 후성은 반도체라든지 뭐 이것저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렸죠. 주가 흐름 자체가요.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것은 첨보, 캠트로스,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요런 종목들이 삼성 SDI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재 쪽은 요렇게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쪽도 밸류체인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TSI 지금 뭐 전국 공정에 있어서 믹싱
코팅 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것을 썼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용액들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슬러리로 만드는 데 있어서 TSI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팅 장비는 CIS가 들어갑니다. CIS. 그 다음에 PNT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공정에 있어서는 노칭 장비 필 옵틱스가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에 있어서는 하나 기술 이렇게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쪽에 있어서는 뭐 하나 기술이라 NCC 이노메트릭, 코인테크인데 얘네가 대부분은 하나 기술을 빼면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탈철 장비, 그러니까 뭐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강력한 자석으로 철 성분을 전부 다 빼내야 되는데 그곳에 있어서는 대부 마그네틱 요런 종목들이 삼성 SDI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차트들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한번 배팅에 나서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오늘 상신 EDP가 10% 이상의 급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진 L&D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외에 오늘 19%, 20%대까지 급등했어요. 윗꼬리는 달지만 여기에다가 신흥 SEC도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가 똑같죠. 자, 얘네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원통형.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는 원통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파동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3번 볼린저 밴드 근처 아니면 그 이상까지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을 잡았고요. 상신 EDP나 뭐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여기를 잡았고 21선 돌파해서 안착하고 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뭐가 문제냐? 이것을 한 방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 저항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지선이 만들어졌다가 눌러주는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선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저기에서 브레이크가 툭툭 걸리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전에 신흥 SEC도 보시면은 어떤 흐름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역배를 만들어 쌍바닥 만들고 안착했다가 올라가는데 21선에 저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줬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오늘 장에서 뭐 바로 아니면 월요일 장에서 바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아니면 중장기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매수 베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LNF라든지 특히나 에코프로 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린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한 30% 수익까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우리가 베팅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어떤 거 삼성 SDI의 밸류 체인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뭐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한솔 케미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 바닥권에서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잡고 있어서 아주 편안한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16만 5천 원 이탈해서 박스권 이탈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지지 나오다가 이렇게 이탈하고 나니까 다운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한솔 케미칼은 여기 이탈하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솔케미칼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응급제 소재들도 있고 반도체 소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완전 최악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올라가죠. 이렇게 주가는 미리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반영에 따라서 후발주들이 따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솔 케미칼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밸류체인에 또 뭐 있었습니까? 나노신소재도 있었죠. 나노신소재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노신소재와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두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왜 한솔 케미칼로 가자 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나노신소재는 사실은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기대감, 미래 실적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한솔케미칼은 실질적으로 연간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들이 찍히고 있는 실제로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가자. 그래서 나노신소재와 한솔케미칼 요 두 종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솔케미칼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요. 장비 쪽에 있어서는 CIS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IS는 사실은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탁월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분 매각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박살 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삘삘삘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특별한 매수세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주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수가 반등하면서 자율 반등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자율 반등한 건데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죠. 그래서 공매도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숫자로 공매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공매도가 하루에 요렇게 24%까지 뭐 18만 주 그죠? 26만 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공매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공매도가 줄면서 뭐도 줄어든다? 대차 잔고도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뭡니까? 대차 잔고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간 잔고를 얘기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CIS의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1000만 주 이상 됐다가 이게 거의 70만 주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매도가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고 대차 잔고가 많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분위기를 타서 한번 쏜다라고 했을 때는 쇼커버링 공매도 환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CIS는요, 쇼커버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비업체들, 배터리 관련 장비업체들은 제가 언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23년 돼서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재업체들은 쇼티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업체들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장비들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수주를 받으면 매출이 빠바바박 늘었다가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단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이 대부분 해외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된다? 2024년 25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장비 드릴 때가 아니죠. 그래서 내년쯤에나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장비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내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CIS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커버링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첨보는 지난 시간에도 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캐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첨보도 바닥 잡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1선 돌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여기에서 저항 받죠. 그래서 한 번에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여기에서 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들입니다. 나쁘지 않으니까요. 첨보도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지수와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의 지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21선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21선 안착은 하고 있습니다. 안착 과정, 수렴 과정은 거쳐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안착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봤던 종목 첨보라든지 아니면 CIS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안착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강한 섹터가 어디다? 바로 이런 2차 전지, 특히나 삼성 SDI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첨보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한솔케미칼 또 CIS 이렇게 시장보다 더 강하게 안착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보자. 그래서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뭐 3천억, 2천억, 1천억 되는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성공TV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한 주식 연구소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브리핑 써드리는 게 대충 써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전략, 오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오늘 시장은 외인들 파생 포지션들이 장 초반 풀려 나가면 견조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짚어드리니까 큰 흐름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요 핵심 이슈와 시황 읽어보시면 됩니다. 5분이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같이 추천주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매일 단타로 3% 정도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뽑는데 3%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뭐 대박 나면 20%도 가고요. 30% 가는 종목들도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타 치고 싶은데 내가 종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강한 주식의 추천주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제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설명들이 좀 나와 있죠. 링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아주 손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급등하고 종목들 급등할 때 뒤따라가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제가 언제 매수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시장은 어떻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언제쯤 풀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베팅 하시라. 이런 것들과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